네, 국정감사 이틀째 여야 공방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교육부 국정감사는 유은혜 부총리 임명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또 한 번 청문회장으로 변했습니다. 한편 통일부 국감에선 강경화 장관의 오이사 조치 해제 발언 후폭풍이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김 의원님, 교육부 국감장 지금 야당에서는 유은혜 부총리 인정을 못하겠다면서 파행은 그렇다 치고 차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망신을 주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은혜 부총리의 경우는 이제 야당에서 공세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일부 소명이 됐고, 그다음에 본인도 문제가 있음에 대해서 시인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임명을 했으면 물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얘기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한 페이지를 넘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차관에게 질문하고 장관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중지도 하고요. 그런 걸 보는 국민들이 볼 때는 국감이 과연 이 진짜 국민들의 알 권리, 그다음에 국민들이 궁금해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그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는 과정인데 야당 정치인의 감정에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파행은 아니지만 자유한국당이 없는 상태로 지금 국감이 진행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각 곳에서 지금 국감을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좀 정을 떼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좀 이해는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무소속인데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기존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많은 청문을 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이제 보는 측면이 있고요. 또 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셨단 말이죠. 물론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야당이 유은혜 장관에게 좀 문제 삼고 있는 건 본인의 도덕성 문제와 함께 또 이 교육 분야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지만 교육 전문성에 좀 깊이가 부족한 측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는 지금 출소하고 있는 것 같고 한국당 의원이라면 저는 오히려 유은혜 장관한테 묻겠어요. 왜냐,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한국당 의원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유은혜 장관한테 아주 송곳 질문을 한다면 유은혜 장관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유은혜 장관의 어떤 전문성 부족이나 아직 그 교육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을 노출시킬 수도 있단 말이죠. 교육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지만 그러면 야당이 앞으로 더 비판을 이어갈 수도 있는데 좀 보이콧하는 느낌을 주니까 좀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 차버렸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지만 전략을 조금 좀 더 날카롭게 가져갔으면 오히려 야당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측면 도덕성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은혜 장관의 어떤 준비 부족, 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충분히 부각시킬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저 같으면 아마 장관한테 질의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국당이 보이콧을 한 이유는 장관이 아니라 의원이다. 장관으로 인정을 못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교육부가 지금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좀 앞으로 일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보이콧 한다고 해가지고 교육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외려 지금 이제 고교 의무화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일부 자유한국당의 의원 중에 한 분은 지금 국감에 참석해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고교 의무화 문제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공약 사항이고, 그것도 1년을 앞당겨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는 거는 잘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은혜 장관이 임명돼서 어쨌든 개혁을 해내고, 그다음에 교육의 그 난맥상들을 풀어낸다라면 제가 볼 땐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저런 행동이 지탄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지만 유은혜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을 하겠다. 예. 내년부터 이야기를 했고 또 하루 이틀 뒤에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을 허용을 하겠다. 예.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은 금지했거든요. 현 정부에서. 근데 이거를 유치원도 금지하려다 보니까 학부모들 반발이 심해가지고 좀 유예를 해서 좀 국민 여론도 듣고 좀 더 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던 차에 유 장관이 불쑥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교 무상교육이나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부 관리들조차도 네.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장관이 불쑥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장관한테 그 과정을 묻고 또 차관도 부르고 국장도 불러서 그 과정을 따져볼 수 있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유 장관의 생각에 일단이 드러날 수도 있고 예. 또 언론에서는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유 장관이 굉장히 좀 야당의 비판을 받았고 약간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좀 유 장관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예. 그런 정책적 발언을 하도록 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언론의 이제 보도, 관측에 따른 보도인데 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짚어볼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거를 좀 놓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야 공방이 아주 치열한 곳이 지금 법사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3명의 공백 사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당, 야당 좀 뻔한 질문일 수는 있는데 서로 책임 공방이 있습니다. 누구 탓이 강하다고 보세요? 헌법재판소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에 대한 보복성이 아닌가 야당에 의한 네. 실제로 업무가 지금 완전 마비된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과가 안 된다면 인준을 못 해주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이고 그다음에 그 이름 봐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의 사과를 얘기하면서 그 표결을 안 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이고요, 정치권이. 네. 그리고 이제 그 야당의 한 정치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될 사안이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야당의 일각의 이런 행태를 놓고 저분들이 밥값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그 원성이 자자하다는 것을 좀 알고 좀 적당히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이제 지금 국정감사 시작된 지 이틀째인데요. 네. 너무 그러니까 튀는 행동, 튀는 발언, 그리고 국감과 아주 거리가 먼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눈만 이렇게 좀 현혹시키는 그런 퍼포먼스적인 일을 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좀 그러니까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감사, 그러니까 민생과 경제와 그다음에 개혁 평화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검토될 수 있는 그런 국정감사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집권한 지 1년이 예. 좀 넘어가고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점과 그다음에 좀 부족한 점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치권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생산적으로 나오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어야지 지금처럼 교육부도 그렇고요, 법사위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에 발목 잡기를 하는 야당 일각의 행태는 제가 볼 때는 다음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에 대해서 저는, 여권에 좀 섭섭한 분은 없으실까요?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도 비판하는데 야당의 비판은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야당 쪽에도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고 예. 말씀드리자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천한 분 중에 한 분 이미 헌재 재판관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이모 재판관. 예. 그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일하실 때 그 밑에 비서관으로 일했던 분입니다. 예. 그런 분을 꼭 추천을 하셨어야 됐을까? 대통령께서 정말 인재를 좀 더 널리 구하셨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오해도 덜 받고 또 뭐 그만한 전문성을 가진 분을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야당은 사실은 헌법재판관 지금 뭐 대법원장 문제도 결국은 야당이 비판에 나오는 게 결국 그런 맥락이거든요. 너무 코드 같은 분들로 지금 현 정부가 채우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헌법재판소라는 건 이 독립적인 사법기구인데 대통령의 영향력이 충분히 행사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채우니까 야당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여당이 추천한 김모 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현 정부의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성의 문제에 있어서 위장 전입을
2005년 이후에 할 경우에는 다 이 소위 검증 과정에서 탈락시키고 네. 돼 있는데 그 이후에도 이장 전입이 몇 차례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은 비판할 이유가 있다. 다만 야당이 추천한 분도 또 같은 문제가 있어요. 네. 위장 전입의 문제가. 그래서 야당도 추천할 때 인사검증을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마 한국당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분 한 분만 일단 먼저 임명 동의를 하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현재 6분의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기능 정지 상태인데 네. 그분이 들어가면 7분이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헌재가 가동이 되니까 하고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에서는 다시 추천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 민주당은 지금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여야가 지금 빨리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넘겨보겠습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요. 오이사 조치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 부처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해서 지금 이게 오늘까지 국감에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국감 때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에서 발언을 했고 그 부분에 네. 대해서 본인이 그 사실관계와 다르게 발언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명균 장관도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으면 일단은 강경화 장관의 이제 실수인 것으로 지금 파악은 되고 네.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판문점 선언과 그다음에 평양 그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지내오면서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오이사 조치에 대한 해석과 그다음에 유예 과정에서 이제 네. 유연하게 이렇게 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평화 공전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이사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검토나 논의는 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사물은 움직인다,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얘기하듯이요. 지금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미래를 놓고 본다라면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제재만이 과연 능사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이사 조치를 그냥 교과서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류 각 곳의 교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튼 오이사 조치에 대한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 또는 지금 이 시기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숙제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께는 네, 비슷한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강경화 장관이 네. 어쨌든 말실수를 한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굴욕을 느낄 그런 네, 네. 이야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좀 차례로 말씀드릴게요. 예. 강경화 장관은 분명히 실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죄송하다는 이야기까지 했죠. 예. 전 외교부 장관이 이게 지금 그것 때문에 미국이 기분 나쁜 걸 표시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단 네. 말이죠. 예. 외교부 장관의 실언 때문에 소위 이 굳건한 동맹 관계인 한미 간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외교는 말이죠. 정말 레토릭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사가 아주 정밀하고 엄정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저런 말실수를 해서 외교 문제를 일으킨 셈이에요. 근데 강경화 장관은 정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난해 국감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주당 의원이 물었어요. 이수비옥 의원이. 전술핵과 전략핵의 차이를 이야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나중에 잘 몰랐습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외교부 장관이 전술핵과 전략핵도 모릅니다. 그 시점이 작년 12월입니다.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돼가지고 5월에 임명돼서 활동하면서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이사 조치와 관련해서도 어떤 맥락도 모르고 관계부처가 그걸 해제로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가 평지풍파 일으켰다가 다시 계속 의원들이 따지니까 예. 결국은 죄송합니다. 그랬고 오늘 통일부 장관 조명균 장관 그거 오이사 조치 해제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고 아직 검토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외교부 장관 발언이 미국에 알려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나서서 한국이 대북 제재 안 하려면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들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아무리 동맹이지만 동맹국의 대통령이지만 미국의 승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프로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우리로서는 매우 이거는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외교부 장관 발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청와대가 해명을 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의 저 이야기는 앞으로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한다. 이거는 외교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또 표시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별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통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 장관 정말 반성해야 되고요. 장관 제발 업무 파악 좀 제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질문자가 이해찬 대표였잖아요. 그리고 오이사 조치를 콕 집어서 질문을 던졌다 보니까 이게 여권 내에 어떤 인식이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상임위가 외교 통일 국방 외통이죠. 외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남북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은 언제 재개가 될 거냐라는 국민들의 질문이 있고 궁금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질문한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무슨 의도를 갖고 그랬다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해찬 대표께서는 저희 당에 그 이전에 대표되기 전에 외교안보 통일 국정 자문회의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의장을 맡고 계시고요. 또 이제 동북아 경제 협회라는 또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은 사실은 대북 특히 이제 금강산에서 사업을 하던 분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 안에서 이제 그동안 이렇게 남북 간의 교류를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수건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남북 간의 이 교류 협력이 되면 이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될 것 같은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질문했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무부처가 통일부이니까 통일부 장관이 오늘 답변한 것으로 네. 일단 일단락을 지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한국당 얘기 한번 해보시죠.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인선 마무리됐는데 전원책 위원이 뭐 아직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김무성, 홍준표 전 대표, 김무성 의원 알아서 빠질 것이다. 정말 강한 발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자어로 쓴다면 언중유골이죠. 말씀에 뼈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건데 전원책 변호사의 그 말씀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의 실패의 책임이 여당한테 있단 말이죠. 그 예. 당시에 새누리당, 지금은 분열돼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로 갈라져 있지만 큰 세력이 한국당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당의 한 분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셨던 분이고 예. 한 분은 새누리당 시절에 당대표 하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 대한 국정 실패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백의종 군 비슷하게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대표는 대구에서 당협위원장을 맡았잖아요. 예. 본인이 대표하실 때. 그와 관련해서 그래서 셀프 당협위원장 본인이 임명했다고 예. 뭐 그런 지적도 받았고 그런 지적을 하도 받으니까 내가 꼭 총선 나가기 위해서 이걸 맡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하셨지만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셨다가 지난 2일부터 일괄 사퇴가 됐기 예. 때문에 사실은 조직 강화 특위에서 이 쇄신하는 과정에서 홍준표 위원장을 다시 임명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죠.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는 총선 불출마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 나올 가능성은 전 적어 보이지만 현역 의원으로서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하니까 그러면 굳이 조직 강화 특위를 맡고 있는 조직 강화 특위를 사실상 운영하는 전원책 변호사의 입장에서 당의 중진들을 인위적으로 그 위원장 이미 위원장직을 떠난 상황이지만 재신임하지 않고 재임명하지 않고 소위 다른 분으로 임명한다면은 그거는 자르는 셈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알아서 좀 처신을 해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러면 당을 위해서 어떤 당협위원장직도 맡지 않고 백의종군하겠다. 평당원으로서 일하겠다. 이런 걸 말씀을 하시라는 그런 주문인데 아마 저런 주문이 아마 당내에 저는 상당한 울림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들은 좀 언짢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봤을 때 지금 한국당은 특히 좀 잘
풀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한 분은 그 지방선거를 패배한, 예. 완전히 완패한 전직 대표이고요. 한 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그 이제 역할을 했던 예. 선대위원장, 선거 대책위원장이었던 분인데, 김무성 의원은 사실은 나갔다 들어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다른 친박, 영역. 비박 예. 그 논쟁할 때. 그러면 이제 비박의 한 중심축이 이제 김무성 전 대표일 것이고요. 홍준표 대표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의 대선에서 2등을 한 후보였던 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뭐 친박은 아니지만 비박의 한 이제 그 책임이 있는 영역인데, 전원책 그 위원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찻잔 속의 태풍이지만 거대한 그 진짜 파고가 몰려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당까지 감당하고 가겠다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는 그냥 쇼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만약에 분당까지 가겠다라고 한다라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 자유한국당은 한 3분지계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바른 미래당과의 관계 설정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동력이 있을까 싶네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